카톡 프사 사진의 강도를 어떻게, 어느 정도로 해야 적당한 건지, 카톡 프사나 인스타그램에 누가 생긴 척하는 뭐 그런 사진을 이렇게 딱 올렸을 때 상대가 혹시나, 이게 이렇게 이런 사진 올렸다가 괜히 도망가면 어쩌나, 진짜 완전 끝나는 건 아닌가, 뭐 이런, 진짜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 많이 했었을 거예요. 누가 생긴 척 해도 되는 그런 사진을 올려서 상대를 자극해야 하는 그 경우가 있고,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, 그런 경우와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여러분들 진짜 많이 궁금하셨을 겁니다.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확실히 해소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하면 재회가 되는 방송 별리의 사랑의 징검다리 TV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별리입니다. 카톡 프사 관리라는 게 뭐,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, 사진을 어떻게 올려야 되는 건지, 여러분들, 이제 뭐, 여러 유튜버들 많잖아요. 그래서 하도 많이 이렇게 들어서, 이제는 여러분들도 뭐,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혹시나 그래도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, 상대를,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자극하고, 이렇게 카톡 부사나 인스타그램 이렇게 사진을 올릴 때 진짜처럼 리얼하게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진짜 최대한 자연스러워야 한다.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, 부자연스럽게 찍어서 이렇게 사진을 올리게 되면은 이게 뭐 상대방이 볼 때, 저거 일부러 저러나? 이렇게 눈치를 상대방이 이렇게 챈다고. 그래서 이렇게 티가 나게 사진을 작업하면 절대 안 된다.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. 사진을 이렇게 찍는데 남자 손이 이렇게 탁 이렇게 나와 있고, 이렇게 잔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탁 이렇게 줄 맞춰서 이렇게 딱 세워놓고 뭐 이렇게 하는데, 이게 상대가 볼 때는 쟤 일부러 나한테 저러나?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여러분들 이게 푸사나 인스타 이렇게 딱 보면 티가 좀 나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리는 게 중요한데,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뭐 커피를 이렇게 딱 먹고 있는데, 커피숍에서. 근데 이제 상대가 화장실을 갔다가 이렇게 오면서 내가 이렇게 커피를 먹고 있는 걸 딱 찍고 있는 거야. 찍는 거야.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딱 찍겠죠.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창가에서 커피를 이렇게 딱 먹고 있는데, 근데 사진을 찍어주는 그 대상이 창가에 살짝 비치는 거지. 근데 얼굴은 잘 안 보이는 거야. 누군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누가 있긴 한 걸 상대가 인식하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.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진을 올리는 주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?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은데,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장 이렇게 올려라. 어떤 사람들이 2주에 한 장 올려라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그게 다 정답은 아니에요. 정해진 건 딱 없다. 그러나 확실한 건 내가 평소에 내가 평소에 뭐 카톡 부사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업로드하던 그 패턴이 있잖아요. 내가 원래 올리던 패턴 그대로 올리면 된다. 그렇지만 사진을 올릴 때 그 한 장 한 장 상대한테 임팩트를 줄 수 있게 탁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기준을 뭐 이렇게 정해드리자면, 보통 평균적으로는 2주에 한 번 걸로 올리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사진은 헤어지고 나서 언제부터 이렇게 푸사 작업, 뭐 인스타 작업을 하는 게 좋은가? 여러분들 궁금하셨을 텐데, 이것도 뭐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. 뭐 한 달 후부터, 아니면은 뭐 헤어지고 일주일 후부터, 아니면 2달 후부터 하는 경우도 뭐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. 그 상대의 성향과 상대의 뭐 기질, 그리고 헤어진 상황을 봐야 한다. 그래도 이걸 뭐 딱 기준을 정하자고 하자면, 헤어지고 나서 최소 한 달은 지나고부터 여러분들 뭐 푸사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이렇게 업로드해서 상대를 자극하는 게 좋다.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, 사진을 올리는데 처음부터 엄청 세게 강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이게 진짜 안 되는 거예요. 약도 쓸 때 소염제부터 이렇게 조금씩 차근차근 이렇게 서서히 강도를 올려나가잖아요. 그러다가 안 나오면 어떡해요? 이제 강생제를 쓰잖아. 예. 그래서 이렇게 강도를 서서히 이렇게 올려나가는 게 좋다. 그리고 이건 번외의 경우인데, SNS를 안 하는 분들, 카톡 프사에 사진을 원래 안 올리던 분들,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. 나는 카톡 프사를 안 올리는데, 그럼 저는 어떻게 하나요? 뭐 이런 분들,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, 이게 많이 좀 궁금하셨을 텐데, 이게 또, 이런 경우는, 원래 뭐 사진 같은 거 업로드를 안 하는 사람이 뭐 갑자기 사진 올리고, 인스타 막 이렇게 시작하고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 볼 때, 이게 제 일부러 나 자극하려고 그러나, 이게 좀 뭔가 이상해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것도,
뭐 아예 안 올리는 것보다도.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지나서 여러분들 그 한 방이 되게 중요해요. 이런 분들은 원래 사진을 올리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 방을 진짜 잘 나온 사진, 인생 사진 같은 거, 그런 거 한 방에 딱 올려서 이렇게 사진을 업로드하는 게 좋다. 그래서 자주 올릴 필요는 없고, 이런 분들은 그렇다고 뭐 사진을 자주 올린다고 뭐 상대가 타격을 입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 뭐 자주 올리고 뭐 이런 건 오히려 안 올리던 사람이 뭐 이렇게 계속 올린다라는 건 역효과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한 방 한 방 센 거, 그 사진 한 방을 딱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그리고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, 사람이 배가 막 진짜 막 배가 부를 때 있잖아요. 진짜 막 삼겹살을 한 7, 8인분 먹어갖고 막 진짜 너무 막 토하기 일보 직전이야.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고기 냄새가 이렇게 풀풀 나면 그게 이게 배고픈 사람이 아니고 배부른 사람이라서 그 순간에는 진짜 이게 오히려 그 냄새가 되게 역겹거든요. 이게 그 냄새 맡으면 토한다고. 아무리 내가 삼겹살을 좋아하든 뭐 소고기를 좋아하든 그때 그 순간 그 당분간은 이게 그 냄새도 맡기 싫어지고 이게 고기도 먹기 싫다니까. 근데 이게 반대의 입장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내가 배가 엄청 고파. 하루 종일 밥 한 끼도 안 먹었어. 진짜 죽을 것 같아. 막 힘없고 막. 그때는 진짜 이게 초인의 후각이 좀 이렇게 갖게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한 10km 정도 막 거리에서 막 냄새가 이렇게 올라와도 이게 무슨 냄새지? 이게 고기 냄새인데 이렇게 다 탐지를 합니다. 그래서 아무튼 제 얘기는 상대가 여러분을 궁금해할 때, 여러분의 관심의 배고픔을 느낄 그 타이밍, 그때가 보통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쯤 됐을 때,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상대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지는 그 관심의 배가 슬슬 고프기 시작하거든요. 그때 딱 여러분들의 그 행복한 표정, 막 그 웃는 모습, 얄밉도록 밝은 이런 표정, 이게 되게 중요해요. 그런 사진 그때 그 타이밍에 딱 올려서 딱 올려가지고 상대의 그 불안을, 그 외로움을, 그 배고픔을 다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자극제가 이렇게 되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. 그때 딱 이제 한 2달쯤 지나서 이렇게 잘 나온 사진 이렇게 올리면 상대가 이게 막 배고플 때라서 별거 아닌 사진에도 심장 두근두근 거리고, 그리고 상대가 그 사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린 사진 보고 개빡치고 막 급속도로 막 이렇게 막 분리불안 유기의 공포를 느끼는 그런 상태로 접어드는 그런 시점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.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인데, 그때부터 상대는 여러분들의 카톡 부사나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뭐 계속해서 염탐을 하기 시작할 거고, 여러분들의 그 우울하고 여러분들의 그 어두운 부분, 그리고 뭐 자기랑 사귈 때 그 흔적들을 막 찾으려고 해요. 그래서 자기네들 힘드니까 얘가 날 안 잊었다라는 그런 증거들을 찾아서 멘탈을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. 그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상대방 이렇게 상황 이렇게 뭐 이렇게 지켜보다가 추가로 며칠 조금 더 지나서, 한 10일 정도 좀 더 지나서 뭐 더 강한 강도의 사진을 올리면 상대는 그때부터 더 심한 불안과, 그리고 막 분노, 막 이게 분리불안이 더 극심화된다. 그리고 그때부터 후폭풍이 강하게 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연락이 이제 딱 오겠지. 연락을 할 겁니다. 그때 연락을 하면서 싹싹 비는 잘못했다고, 잘 지내냐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할 겁니다. 뭐 이렇게 사진으로 상대를 흔드는 이 방법이 물론 잘 먹힐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. 그렇지만 이게 타이밍만 잘 맞춰서 서로 간에 그 상대와 나와의 신뢰가 있던, 내가 상대한테 굉장히 헌신했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면 또 만만하게 봤던 거지. 그래서 완전한 애착이 돼 있던 그런 상대, 아니면 상대가 이렇게 관계 중독이 있는 거지. 그래서 자극을 원하는 그런 상대였다면 이게 사진을 올리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,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이게 다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. 근데 또 이게 어떤 경우에는 사진을 아예 안 올리고 그냥 상대방이 쟤 뭐하고 사나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, 뭐 이런 경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져서 헤어진 경우에, 그리고 뭐 사귄 지 얼마 안 된 경우에, 그럴 때는 이렇게 사진을 딱 올리는 것보다도 사진을 안 올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, 내가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이별을 어느 정도 좀 수용하면서도 이 이별을 어느 정도 좀 약간은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. 아니면 아예 안 올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. 뭐 이런 얘기고요. 뭐 이게 사귄 지도 얼마 안 되고 신뢰가 없던 사이야. 근데 뭐 완전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,
상대하고 사귈 때 초반부터 상대가 참 놀게 생긴 거야. 그리고 막 인기도 많아. 나보다도 훨씬 그렇고. 예. 그래서 나도 상대를 볼 때 그래 딱 그냥 뭐 즐기기만 하자. 그런 용도로 이렇게 만난 거. 그런 느낌으로 만난 거지. 그렇게 만난 사이인데 상대가 외모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능력도 좋지만 딱 봐도 상대가 나만 볼 것 같지가 않았거든. 그래서 신뢰가 없이 느껴진단 말이지. 그럴 때는 헤어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상대를 만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좀 날라리거나 상대가 날라리면 상대랑 뭐 진지한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신뢰가 없는 채로 그냥 매력만 보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만나다가 헤어져야지 이런 생각으로 출구를 열어두고 만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 헤어진 경우인데, 내가 날라리 같이 보였는데 내가 까인 거야. 아니, 내가 차여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헤어지고 나서 카톡 사진에 누가 생긴 척 이렇게 한다. 이건 자살 아니니? 이거는 뭐 완전히 끝내자라는 얘기겠죠.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거꾸로 생각해봐요. 상대방이 원래 그렇게 생겼는데 내가 딱 잘 사는 사진을 상대방이 딱 이렇게 올라온 걸 봐봐요. 그거 만나고 싶나? 역시 쟤는 역시 그런 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죠. 아무튼 그렇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완전히는 신뢰가 없거나 애착이 완전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만난 기간이 6개월 이상 정도는 넘었다며,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사진의 강도가 선을 넘지 않는 그 선에서는 상대한테 이런 카톡 부사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려서 자극을 좀 주는 게, 여러분들의 외적인 변화가 또 생겼다라는 걸 상대가 인식하게 하는 게, 그게 또 상대방, 어차피 인간이라는 게 동물이잖아요. 그리고 특히 인간은 시각이 발달한 동물이기 때문에 꽤 효과적이긴 합니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올리셔야 돼요. 그냥 이게 유튜버들, 연예 유튜버들 이렇게 영상 보고서 칼럼 같은 거 읽고 나서 뭐 무지성으로 뭐 잘 사는 척, 누가 생긴 척 이런 연출을 이렇게 하면 상대한테 아까 제가 얘기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역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이게 자극을 느낄 강도로 그 정도로만 자극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이게 너무 오버되면 안 된다. 그리고 주의해야 할 부분은 상대가 고통을 느끼는 그 단계, 그 단계까지 이렇게 자극을 하게 되면 이게 포기하게 돼버리는 그런 자극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고, 상대의 그 자극점에 딱 맞춰 써야 된다. 이게 진짜, 약을 쓸 때 항생제나 항암제를 쓰는 건, 이게 진짜 이게 병이 안 낫고 이게 어쩔 수 없을 때 높은 강도의 그런 약을 쓰는 거잖아요. 이 사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완전히 상대하고 나하고 이게 뭐 완전히 끝난 것 같고 뭐 아무것도 안 될 때 심폐소생술 차원으로 막 내가 누구 생긴 척 하거나 아니면 뭐 상대가 뭐 강한 중독이 있어서 막 도파민 중독자 그런 자극을 원하는 사람이다. 그럴 때는 한 번 정도는 쓰는 게 좋다.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전 뭐 조선시대 이럴 때 뭐 사형수들 이렇게 그 사약 내릴 때 보면 비상이라는 독약이 있어요. 그 독약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사약을 내리고 그랬었는데, 그런 독약을 허준이 왕자한테, 그게 왕자가 아프니까 이걸 쓰려고 했단 말이지. 근데 이제 주변 이제 사람들이 저 미친놈이다 이랬대요. 근데 이제 그럴 만도 하지, 뭐 독약이니까. 근데 이 허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비상이라는 이 약은 이거 독이지. 이거는 잘 정제해서 쓰면 오히려 이 독도 약으로 쓸 수 있다. 몸 안에 나쁜 기운을 이 비상이라는 독으로 물리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력을 회복하는 약을 쓰면 그 약의 이 독소의 양을 잘 조절하면 왕자를 살릴 수가 있다.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. 뭐 사극인데 저도 오래전이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아무튼 이 심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이런 사진에 이런 자극 같은 걸 잘 쓰면 약이 되고 너무 지나치면 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상대의 도파민에 뭐 이게 내성이 어느 정도인지, 서로 간에 이제 뭐 친밀도 애착이 어느 정도였었는지, 상대가 멘탈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잘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, 이별의 이유가 권태인 건지 아니면 신뢰 문제로 헤어진 건지 아니면 상황상 뭐 현실적인 문제인 거지, 상대가 약간의 뭐 심리에 뭐 장애가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서 복수를 하던 재회를 하던 꼭 성공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들 늘 건강 유의하시고 지금까지 사랑의 진검다리 TV 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